안녕하십니까. 사수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오늘은 이기호의 일주론 강의 35번째 시간으로 무술일주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함께 무술일주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고 예제를 통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일주가 이렇게 있으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사조분석이라는 것은 음양, 오행의 구성을 보고 분석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주라는 것도 천간지지를 딱 보고 이것이 양으로 되어 있는지 음으로 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간이 양이면 지지도 양이에요. 천간은 양인데 지지는 음이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 무술이라는 것은 천간지지가 모두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무술일주를 갖고 있는 분들은 양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동물로 봤을 때에는 술자가 개에 해당이 되니까 노랑개라고 볼 수 있죠. 누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는 주인에게 충성스러운 동물입니다. 무술일주를 보면 사람들이 충직한 스타일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충실하고 꾸밈이 없고 그리고 자존심과 고집이 강한 분들이 많습니다. 무술에서 위아래로 전부 비견겁제에 해당이 되잖아요. 이 무술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비견겁제가 강하니까 자존심이나 고집이 강하고 꾸밈 없고 충실한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토기운이 강한 사람들을 설명을 드릴 때 이 토기운이 강한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 안 하고 솔직한 스타일이다. 정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대신 융통성이 좀 떨어지고 딱딱한 느낌을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융통성이 떨어진다는 거는 뭐예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하고 잘 타협을 안 해요. 그래서 정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좀 심해지면 유연성이 좀 떨어지는 거죠. 사람이 뭐 좋은 건 좋고 나쁜 건 나쁘다. 뭐 이런 식으로 좋은 게 좋은 거다. 뭐 이런 면도 좀 있어야 사람들하고 이렇게 잘 통할 수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좀 융통성이 떨어지고 딱딱한 느낌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조직사회에서 윗사람 눈치를 안 보고 독립적이에요. 무술일주가 자존심이나 고집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무술은 괴강살에 해당이 됩니다. 괴강이라는 것은 많을 경우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융통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눈치가 없다는 거죠. 분위기에 맞게 눈치 있는 행동을 잘 못합니다. 무술일주 중에 눈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약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눈치가 없다는 얘기는 사람이 타협할 줄 모르고 자기 소신대로만 밀고 나간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무술일주가 자존심이 강하고 괴강살에 해당하다 보니까 욱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욱하는 성격이라는 게 뭐예요? 참았다가 한꺼번에 폭발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2운성에서 묘에 해당이 되잖아요. 비견겁제가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고독한 성격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 출세와는 거리가 좀 멀다고 봐야죠. 내가 사회적으로 출세를 하려고 하면 어때요? 사람들한테 좀 손도 비빌 줄 알고 사람들 기분도 잘 맞춰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것이 잘 안 되니까 출세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그 사람이 아주 똑똑하면 혼자서 많은 것을 이루어낼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죠. 성공한 사람들 중에 무술일주도 꽤 있습니다. 학문, 종교, 철학 등 비세속적인 분야의 두각을 나타냅니다. 자존심이나 고집이 강하니까 이런 사람들은 전문직 쪽에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남들하고 타협을 잘 안 하고 융통성이 떨어지고 딱딱한 느낌이고 그러니까 어때요? 비세속적인 학문이라든가 계속 학자 얘기를 간다든가 아니면 종교라든가 철학이라든가 남들이 나한테 시비 걸지 않고 그냥 내 할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이런 학문 같은 거. 내가 공부하는데 뭐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냥 나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이런 비세속적인 분야의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아래로 비경겁제로 되어 있으니까 비경겁제는 형제 자매를 나타내고 친구를 나타내잖아요. 형제 친구 복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운이 안 좋다든가 그럴 때에는 부모 복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성관계도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무술일주는 어때요? 물론 그 일주만으로 볼 수는 없지만 주변에 구성이 안 좋을 경우에는 육친의 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 복도 없고 형제 복도 없고 배우자 복도 없고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술일주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 사람하고 딱 만나가지고 사귈 때 내가 아주 깊게 사귄다면 그 사람이 나를 위해주고 그 속이 꽉 찬 사람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처음 만날 때에는 좀 꺼려지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무술일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한테 먼저 와서 말을 걸어준다든가 아니면은 항상 밝은 표정으로 사람들한테 이렇게 친근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통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주를 공부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사주를 잘 분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주만 잘하면 뭐래요? 사주를 잘 분석해야 되잖아요. 사주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일주에 대해서 많이 알면 사주 분석하는 데 유리하다고 생각하니까 일주를 따로 공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일주 공부를 할 때에도 항상 예제를 갖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이론적인 것만 공부를 하시면 일주 공부 백날 해봤자 실전에 딱 들어갔을 때 한마디도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무술년 김이월 무술일 병진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기운으로 가득 차 있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제가 오늘 무술일주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만은 이 월주나 연주나 시주에서도 이렇게 토기운으로 꽉 차 있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 오행이 지나치게 많다는 점에서 상당히 불리합니다. 지금 이분 사주도 토기운으로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또 일주하고 연주가 똑같으니까 우리가 딱 봤을 때 이 사주는 상당히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결과는 지금 상당히 좋거든요. 이것은 이분 자체가 우수하기도 하고 이 사주를 특별격으로 보셔야 됩니다. 특별격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사주 구성을 갖고 있는 명식과는 해석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이 사주는 토기운과 화기운으로만 되어 있고요. 이 화기운이 토기운을 화생토로 생해주는 형상이죠. 전부 다 토기운으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주를 가색격 사주라고 하죠. 그러면 이 사주는 토기운이 들어올 때 좋은 운이에요. 그리고 토기운을 생해주는 화기운이 들어올 때 좋은 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보세요. 흘러가는 대운을 봤을 때 어렸을 때 보면은 화기운하고 토기운이 계속 들어옵니다. 30대 중반까지 화기운하고 토기운이 계속 들어와요. 24살서부터 33살까지는 진술충이 되잖아요. 14살서부터 23살까지는 사술 원진살이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남자를 많이 만나는 시기에 이때에 지지충이 형성이 되니까 이것은 불리하게 봐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신인 화기운과 토기운이 계속 들어왔는데 34세 을묘대운은 어때요? 묘술합이 됩니다. 묘술합이 되면서 용신인 화기운이 생성이 되죠. 54세 개축대운은 어때요? 무게합이 됩니다. 무게합이 되면서 또 용신인 화기운을 생성합니다. 대운의 흐름이 어렸을 때부터 비교적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가정 형편이 어렵고 공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도 전수학교를 갔다 그래요. 그런데 미모가 좋아서 대학 총장 비서가 되면서 인생이 꽃을 피웠다고 합니다. 소개로 만난 멋진 남자와 소개로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가 상당히 괜찮은 남자였다고 합니다. 결혼해서 수입업체 대표가 됐다 그래요. 남편이 뒤에서 다 봐주고 여자는 대표가 된 거예요.
아들을 2명 낳았는데 아들도 사업가로 다 장성했다고 합니다. 현재 재산도 많고 남편도 아내만 위한다고 합니다. 자식들도 모두 효자라고 해요. 이것은 본인이 보낸 게 아니라 제3자가 보낸 거거든요. 제3자의 눈에 봤을 때 이렇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렇게 살면서 본인도 나름대로 힘든 점이 있겠죠. 그런데 제3자가 봤을 때에는 이렇게 일이 잘 풀렸다. 그렇다면은 이 사주를 봤을 때 우리가 언뜻 봤을 때에는 토기운으로만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이것은 안 좋은 사주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만은 이 사주가 확실하게 특별격의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대운의 흐름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오히려 이 화기운하고 토기운이 들어오는 이 대운의 흐름상을 봤을 때 오히려 일이 잘 풀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물론 이 사주가 배우자궁도 충을 받고 현재 대운은 축술 및 삼형살이잖아요. 이런 걸 봤을 때 나름대로 어려운 점은 있죠. 남들이 봤을 때 보는 눈하고 본인이 느끼는 거하고는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주가 특별격이 아니었다 그랬을 경우에는 아주 힘든 사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인적으로도 그 사람 자체가 좀 우수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남자와의 궁합도 봐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남자와의 궁합도 봐야 되는데 남자 궁합도 잘 맞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딸이 2명이라 그래요. 부인과는 사이가 안 좋아 별거 중입니다. IT 쪽에 종사를 하고 있고 능력을 인정받았으나 사업에서 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될 듯 안 될 듯 그렇게 된다 그래요. 그러면 앞에 있는 여자분하고 봤을 때 중요한 것은 비경겁제가 강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주는 관성운에 해당하는 목기운이 2개가 있습니다. 일반격 사주에 해당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불리하다고 봐야죠. 비경겁제가 이렇게 강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불리합니다. 특히 남자 쪽에서는 이 비경겁제가 뭘 극해요? 재성운을 극하잖아요. 재성운은 돈하고 여자를 나타내는데 돈하고 여자면은 남자한테 가장 중요하죠. 이분은 배우자궁도 진술충으로 깨지고 재성운은 아예 없습니다. 지장간에 개수가 하나 있죠. 이 진토 안에 개수가 이제 2개가 있는데 사주왕국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식신상간운도 없습니다. 흘러가는 대운에서도 식신상간운에 해당하는 금기운이 안 들어오고 재성운에 해당하는 수기운도 안 들어옵니다. 자식을 나타내는 간성운이 2개가 있으니까 딸을 2명 낳았어요. 비경겁제가 이렇게 강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비세속적인 일에 종사하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IT 쪽이 어떠냐면요 대체적으로 혼자서 일합니다. 혼자서 일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IT 쪽에 그 사무실 가보셨어요?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하루 종일 컴퓨터만 쳐다보면서 혼자서 자판 두들기고 있는 거예요. 이 IT 쪽에 일하시는 분들이 상당한 인내심이 있어야 됩니다. 컴퓨터만 쳐다보면서 그냥 하루 종일 일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딴 사람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비경겁제가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일하기에는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낫다고 봐야죠. 이분의 약점을 봤을 때에는 사업적인 면에서 봤을 때 식상운과 재성운이 없다는 것 이것이 큰 약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은 3명의 오빠가 있다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 귀여움을 많이 받고 자랐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머니께서 초등학교 때 암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새엄마가 들어오면서 시골에 있는 할머니한테 갔고 거기서 자라면서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고교 중퇴 후에 자취생활하며 방황을 했다 그래요. 술도 하고 담배도 하고 그러다 카지노 업계에서 일을 했는데 여기에서 횡령으로 쫓겨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푼 안 받고 이 회사 저 회사 이렇게 다니면서 모아놓은 돈은 주식으로 다 날렸다고 합니다. 30대 후반에 결혼했으나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현재 남편과 이혼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분은 뭐예요? 일단은 재물운이 참 안 따르는 사람이라고 봐야죠.
물론 회사 내에서 횡령도 하고 이럴 정도면은 도덕적으로도 물론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축령 갑인어 무술일 병진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분도 비경겁제가 강합니다. 오늘 공부하는 내용이 무술일주잖아요. 위아래로 토기온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사주 명식은 비경겁제에 해당하는 토기온이 많은 거예요. 만약에 무술일주고 비경겁제가 그 외에는 없다. 그랬을 경우에는 오행도 균형되고 그러면서 괜찮은데 지금 나오는 사주 명식이 어때요? 전부 다 비경겁제가 강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좋은 사주 명식이라고 볼 수가 없죠. 우선 이분은 또 배우자궁이 깨져요. 돈을 나타내는 재성운은 하나가 있는데 오행의 상생상극 관계에서 토기운이 뭘 극해요? 수기운을 극하죠. 이 수기운이 힘을 못 씁니다. 만약에 여기에 금기운이 하나가 있다. 그러면 금기운이 비겁의 힘을 빼면서 이 재성운을 생해주니까 이 사주 명식에서는 식신상간운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주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흘러가는 대운을 보면 어릴 때부터 뭐만 계속 들어왔어요. 화기운하고 토기운만 줄기차게 들어왔죠. 50이 될 때까지 화기운하고 토기운만 들어옵니다. 대운이 안 좋다고 봐야죠. 초등학교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진술충으로 배우자궁이 깨집니다. 어린 시절의 운이 안 좋았다는 거예요. 어린이 청소년 시절의 운이. 그러면 이분은 50대부터는 어때요? 경신대운, 신유대운 이러면서 용신이 금기운이 들어오죠? 51세 경신대운 이후가 훨씬 낫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운의 흐름상 봤을 때에는 51세 경신대운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전보다 이후가 훨씬 낫다. 이렇게 봐야죠. 그런데 이 사주 구성상 배우자궁도 깨지고 재물운도 별로 안 좋고 그리고 건강과 그 활동력을 나타내는 식신상간운이 없고 이런 점에서 약점이 많은 사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은 일과 여자 모든 게 안 풀려서 고민한다고 합니다. 고교 졸업 후 요리 배워서 호텔에서 근무했다 그래요. 아버지는 기자, 어머니는 교사라고 합니다. 부모님 직업이 좋죠? 부모님 직업이 좋은데 이분은 어떤 거예요? 공부를 안 한 거죠. 공부를 안 해갖고 이제 대학을 안 가고 고교 졸업 후에 그 요리를 배웠습니다. 여자는 만나갖고 6년간 동거를 했는데 헤어졌다고 합니다. 정식으로 결혼한 것도 아니에요. 6년간이나 동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이 남자분도 그 본인의 생활 자체가 사생활 자체가 그렇게 깔끔하다고 보기는 어렵죠. 20대나 뭐 30대 결혼 정년기에 만났으면 부모님도 이렇게 직업도 좋고 그런데 이 여자 만나가지고 소개시키고 이렇게 정식으로 결혼을 하면 되는데 동거를 하다가 그것도 무려 6년이나 하다가 헤어졌습니다. 사주를 보면 경술년, 신사월, 무술일, 병진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분의 특징도 뭐예요? 비경겁제가 강합니다. 무술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문제가 되는 사람은 모두 비경겁제가 강한 사람이에요. 맨 처음에 그 가색격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특별격이니까 그분은 좀 예로 봐야 되고, 이렇게 무술일주가 비경겁제가 너무 강하다 이럴 경우에는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분도 어때요? 배우자궁이 깨지죠? 이쪽으로는 진술충, 이쪽으로는 사술원진 이렇게 됩니다. 게다가 이 사주는 부모복도 별로라고 봐야 돼요. 엄마를 나타내는 화기운은 강하면서 아버지를 나타내는 재성운은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공부 안 하고 그래서 부모님한테 뭐 욕을 많이 먹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부모와의 관계가 안 좋았다. 뭐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 안 하고 그리고 정식으로 결혼도 안 하고 이렇게 동거하다가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주를 보시면 그럼 화기운하고 토기운이 기신운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6살서부터 15살까지 이모대운에는 인호술 반합이 되죠. 그리고 16살서부터 25살까지 개미대운에는 무게합이 됩니다. 수기운이 들어왔는데 무게합이 돼요. 그러면서 화기운을 생성하고 지지에는 미토가 들어옵니다. 어린이 청소년 시절의 운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그다지 별로 좋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6살서부터 45살까지 20년간은 목기운하고 금기운이 들어오는데 괜찮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때 기회를 못 살린 거예요. 이때가 결혼 정년기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주를 한번 보세요. 이 사주에 여자를 나타내는 재성운이 없습니다. 자식을 나타내는 목기운이 없어요. 지금까지 나온 이 예제를 보더라도 비경겁제가 강하다. 한 가지 오행이 강하다. 그 얘기는 뭐예요? 다른 오행에는 없거나 약하다는 얘기거든요. 한 가지 오행이 너무 강하면 다른 한두 가지 오행은 없거나 약하다고 봐야 돼요. 이분은 재성운하고 관성운이 약합니다. 직장운도 안 좋다고 봐야 되고 무엇보다도 가정운이 안 좋아요. 가정운이. 그래서 26살서부터 45살까지 이때에는 남자가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는 그런 시기고, 내가 뭐 직업이 안 좋다든가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가정을 이루면 어때요? 부모님 직업도 좋고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도 도와주고 그러면서 내가 이 인생을 갖다가 그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정운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 26세에서부터 45세까지 20년간을 성실하게 살아가지 못했다. 이렇게 봐야죠. 그리고 46세 병술대운은 어때요? 다시 기신인 화기운하고 토기운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분은 용신운이라고 할 수 있는 갑신대운과 을류대운, 이때를 잘 살리지 못했다는 거. 이것이 이분에게 있어서는 큰 약점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년 시절 아버지 사망으로 어렵게 생활했습니다. 고교 졸업 후 오랫동안 한 직장을 근무했다 그래요. 한 가지 직장만 계속 오랫동안 근무하면 그래도 뭐가 되긴 되죠. 그래서 사장의 도움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아직 기반을 못 잡았지만 열심히 생활하고 있고요. 30대 중반에 결혼했는데 얼마 후 이혼했습니다. 아들 하나가 있고 오랫동안 혼자 살다 보니까 재혼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사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임자년 을사월 무술일 임술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도 어때요? 무술일주인데 토기운이 하나 더 있죠. 비경겁제가 비교적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술 원진살이고요. 원진살이니까 이성운은 별로라고 봐야죠. 상당수의 사람들이 괜찮은 이성을 만나도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의 특징을 보면은요, 30세에서부터 60이 될 때까지 무려 30년간 대운이 토기운하고 금기운만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금기운이 뭐예요? 식신상간운이거든요. 나한테 없는 식신상간운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대운의 흐름은 비교적 괜찮다. 이렇게 봐야죠. 그리고 이 사주에서 식신상간운은 없고 재성운만 3개가 있단 말이에요. 대운에서 식상운이 들어와 준다는 것은 재물취득에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40년 동안 이 식상운이 계속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주를 딱 볼 때에는요, 이 사람이 특히 신강할 경우에 재성운이 있잖아요. 재성운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식신상간운이 없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식신상간운이 들어와야 돈을 벌 수 있어요. 특히 신강한 사람일 경우에는 재성운과 식상운이 모두 용신운이기 때문에 이 사람 사주에서 재성운과 식상운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재성운은 3개나 되거든요. 그런데 식신상간운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흘러가는 대운에서 금기운이 들어오고 20대부터 어때요? 토기운하고 금기운이 같이 들어오니까 나를 확실하게 신강하게 해주면서 이 식신상간운이 같이 들어오니까 재물취득에 유리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대운의 흐름이 비교적 좋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꾸준히 노력한다면 앞으로 부자가 될 가능성은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무술일주를 예제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이 무술일주를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무술이라는 일주 2개만, 토기운 2개만 딱 있으면 괜찮은데 다른 부분에도 토기운이 막 3개, 4개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그 사람의 사주 명식에서 재성운하고 식신상간운이 어떻게 자리를 잡고 있느냐, 그리고
일지가 배우자궁이 뭐 충을 받는다든가 원진살이 형성이 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이성운이 안 좋은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